자, 시각장애 학생 교육 개론 2장 시각장애의 원인 질환과 또 원인 질환에 따른 교육적 요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또 동일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또 진행 정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안 질환의 유형과 또 진행 정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어떠한 시기는 상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개인 맞춤형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안 질환을 배우기 전에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학생의 안 질환을 갖다가 확인했을 때 학생이 어떠한 시각적 문제를 가지고 있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눈의 중요한 부위의 명칭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보이는 게 이 부분이 이 풍선 모양의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안구라고 합니다. 이 안구는 우리 얼굴, 눈에 해당되는 뼈, 우리가 안화라고 하는데 그 뼈 속에 들어가 있고요. 또 바깥쪽은 눈꺼풀이 이렇게 안구를 감싸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물체를 바라보게 되면 안구의 정보가 이 망막이라고 하는 곳에 결상이 됩니다. 그럼 이 정보가 시신경과 시로를 통해서 우리 뇌에까지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안구를 통해서 본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를 뇌에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눈이라고 하는 건 크게 안구, 그리고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안 부속기, 그 다음에 망막에 맺힌 정보를 뇌에까지 전달하는 시신경과 시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안구를 살펴볼 때에는 이제 안구의 중요한 부위의 명칭과 기능 정도 위주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안구가 있으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얇은 막, 그리고 주로 앞쪽에 있는 막이죠. 이렇게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막을 각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체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 물체의 정보가 제일 처음 빛을 타고 들어오는 부분이 이 각막입니다. 각막은 여러분들 보시면 볼록하죠? 볼록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 굴절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기능은 창문의 역할을 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창문이죠. 그래서 이 창문이 깨끗하지 않으면 바깥쪽이 선명하게 안 보이겠죠. 그래서 각막은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깥쪽에 있는 창문의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굴절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각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뿌옇게 보이는 보통 시력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각막과 관련된 질환에는 각막 혼탁, 그리고 원추 각막 이런 질환들이 있는 거죠. 학생이 각막 관련된 질환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각막은 창의 기능을 하는데 각막이 손상이 돼서 뿌옇게 보이니까 흐릿하게 보이니까 시력이 저하됐겠구나.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이는 부분이 이제 홍채입니다. 보통 이제 동양인들은 갈색이고요. 서양인들은 초록색이나 이제 파란 색깔을 띠죠. 홍채의 기능은 카메라의 조리기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 홍채의 뻥 뚫린 부분을 우리가 동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공. 그래서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할 때 햇빛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 이 홍채가 늘어나면서 동공이 작아집니다. 빛이 너무 많으면 눈부시기 때문에 빛을 조금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공이 작아집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축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극장 같은 어두운 데를 가게 되면 어둡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홍채가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동공은 커지는 거죠. 이걸 산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밝은 곳과 또 어두운 곳에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이제 홍채입니다. 이 홍채와 관련된 질환이 이제 무홍채증입니다. 홍채가 잘 자라지 않아서 항상 표준의 어떠한 표준 정도의 조명에서도 빛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거죠. 눈부심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홍채증 같은 경우에는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물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로 눈부심 때문에 뿌옇게 보이고 시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부위가 수정체죠, 여러분들. 수정체. 수정체의 기능은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굴절의 기능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물체나 가까운 데 있는 물체를 잘 보는 거는 이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이 망막에 어떠한 물체의 정보가 빛을 통해서 들어올 때 이 망막에 딱 결상이 되도록 적절한 수정체의 굵기를 변화시켜서 상이 딱 망막에 결상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짧게 결상이 되거나 너무 길게 결상이 되면은 초점이 맞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체는 기본적으로 두께를 조절해서 초점을 딱 망막에 결상시키는 굴절의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각막과 같은 안쪽에 있는 창문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창문이 뿌여면 역시 물체가 선명하게 안 보이겠죠. 흐릿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색깔이 비슷한 대비가 낮은 물체나 자료를 볼 때 창이 뿌였기 때문에 대비가 낮은 자료를 볼 때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 수정체와 관련된 질환이 근시나 원시 같은 굴절 이상이 있고요. 그리고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이 있습니다. 보통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될 때 굴절 이상 때문에 시각장애로 진단되기보다는 이 선천성 백내장에 의해서 수정체에 혼탁이 생겨서 기본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안경으로 교정을 해도 정상 시력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정체의 기능을 말씀드린 대로 굴절의 기능과 그리고 안쪽에 있는 창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로 이제 시각장애의 원인 질환 굴절 이상보다는 수정체 혼탁, 즉 선천성 백내장으로 인해서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이제 안구 뒤쪽에 있는 게 바로 망막입니다. 그래서 이 망막에 여러분들이 이 눈을 통해서 바라본 여러 가지 물체들이 이 망막의 결상이 잘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망막에서 제일 가운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황관부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황관부에 결상이 될 때 가장 선명한 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망막은 이렇게 주변부가 있고요. 가운데를 갖다가 우리가 황관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물체를 바라보게 되면 그 물체가 빛을 통해서 각막을 통해서 깨끗한 각막을 통해서 살짝 굴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깥의 어떠한 조명의 어떠한 밝기 정도에 따라서 동공을 통과하게 됩니다. 동공을 통과할 때 이제 홍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적절한 양의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정체를 다시 통과하는 거죠.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깨끗한 수정체를 통과해서 그리고 적절하게 망막의 상이 결상이 될 수 있도록 수정체의 두께가 조절되면서 굴절을 시키는 거죠. 보통 빛은 두꺼운 쪽으로 굴절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깨끗한 망막에 잘 결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각장애 학생들이 주로 갖고 있는 망막 질환들이 망막 색소 변성 또는 황반 변성 또는 소화당뇨로 인한 망막 변성, 이렇게 망막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돼서 망막이 깨끗하지 않아서 상이 맺혀도 깨끗하게 잘 안 보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이제 망막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부위에 물체의 상이 결상이 돼도 잘 보이지 않는 시야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보통 점점 망막 손상이 주변부에서 중심부까지, 즉 황반부까지 가까워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시야만 좁아지는 게 아니라 시력도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망막 색소 변성증 아이들이 초기에는 좀 시력이 괜찮다가 망막이 중심부로 가까워지면서 손상이 가까워지면서 시력도 많이 저하가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실명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황반 변성이 있는 경우는 말 그대로 황반부에 변성이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심부 시야가 잘 안 보이는, 중심부에 암점이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동시에 황반부가 가장 좋은 시력인데 여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격한 시력 저하도 동반을 하게 되는 거죠. 시야 문제 플러스 시력 저하, 이 두 가지가 다 생기는 게 이제 황반 변성이죠. 자, 이제 이렇게 망막의 상이 결상이 되게 되면은 이 망막 뒤쪽에는 시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망막에 맺힌 여러 가지 정보들,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칠판을 보게 되면은 칠판도 보이고 칠판 주변에 있는 교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보이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칠판을 바라보게 되면 칠판이 이 황반부에 결상이 되고요. 칠판 주변에 있는 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망막 주변부에 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실 전면에 있는 이런 정보들이 뒤쪽에 있는 시신경을 통해서 각각 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칠판과 칠판 주변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판단을 해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녹내장처럼, 그러면 시신경도 마찬가지로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부에 있는 시신경부터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망막에 결상되어 있는 주변부의 정보들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뇌로.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정보만, 시신경이 살아있는 가운데 있는 정보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녹내장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시야 문제가 생깁니다. 초기에는. 초기에는 망막 주변부에 있는 것들이 정보가 뇌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주변부에 있는, 그래서 시야 문제를 처음에 이제 갖게 되고요. 이 시신경이 점점 중심부로 들어와서 손상이 될 때, 그러니까 점점 시신경 손상이 중심부까지 일어날 때 결국에는 황반부 쪽에 있는 물체에 대한 상도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급격한 시력 저하가 일어납니다. 녹내장 아이들도 처음에는 시력은 괜찮은 상태에서 시야만 좁아지다가 결국은 시신경이 중심부까지 손상이 되게 되면은 급격한 시력 저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신경을 통해서 시로를 통해서 이렇게 뇌로 이 정보가 잘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안구, 눈에서 여러분들이 눈의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위고요. 그리고 각 부위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망막 부분만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망막의 주변부에는 보통 간체세포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망막의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황반부에는 추체세포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간체세포의 기능은 주로 어두운 데서 물체를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밤에 잘 볼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홍채가 많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이 간체세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물체를 또 잘 식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망막색소 변성처럼 주변부에 망막이 손상이 되면, 다시 말하면 간체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야간에 어두운 곳이나 그늘진 곳에서 물체를 잘 못 보게 되겠죠. 우리가 이걸 야맹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든가 또는 녹내장 아이들 같은 경우가 보통 이 야맹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황반부는 추체세포는 밝은 데서 물체를 식별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색깔을 구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반부가 손상이 되면은 색깔을 식별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밝은 데서 물체를 보는 능력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급격하게 시력이 저하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황반부 변성이 있는 아이들이 추체세포의 손상이 있기 때문에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대비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고대비 자료를 제공해도 여러 가지 색깔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망막 색소 변성 아동 같은 경우에도 주변부부터 손상이 되지만 결국은 진행하면은 이 황반부까지 결국은 손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두운 데서 물체를 식별하는 문제에서 결국은 밝은 곳에서 물체를 식별하는 게 어렵고 여러 가지 색깔을 갖다가 구별하는 능력도 이제 떨어질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망막에 대해서는 이 간체세포와 중심부에 있는 추체세포의 기능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구에서 알아본 부분들이 주로 여러분들이 물체를 바라볼 때, 눈으로 바라볼 때 물체에 대한 정보가 보통 빛에 의해서 망막에 결상이 되는데 그 빛이, 물체에 대한 정보를 담은 빛이 지나가는 눈의 부위 중심으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각에, 시기능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물체에 대한 정보를 담은 빛은 각막, 그 다음에 동공, 수정체, 그 다음에 유리체, 그 다음 망막, 그 다음 시신경, 망막 뒤에 있는 그 다음에 시신경 다발이라고 하는 시로, 그래서 이게 대뇌에 있는 시피질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을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물체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경로에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력이나 시야에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눈의 중요한 부위의 명칭과 또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눈의 중요한 부위에 생기는 중요한 안 질환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예를 들어서 각막은 바깥쪽에 창문의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각막과 관련된 질환으로서는 각막 혼탁, 원추 각막 이런 질환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학생들을 대면하게 되면 안질환부터 확인을 합니다. 안질환을 통해서 학생이 보기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교육적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예측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생 및 부모를 상담할 때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의 질환이
각막 콘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막의 기능은 바깥쪽에 있는 창문의 기능을 한다 그랬고, 이 각막이 혼탁해지면은 깨끗하게 바깥쪽에 있는 물체가 깨끗하게 보이지 않고 뿌옇게 보이는, 흐릿하게 보이는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창문이 뿌옇기 때문에 명도나 색상 대비가 낮은 자료들을 볼 때 명도나 색상 대비가 낮은 자료 또는 대비가 낮은 학교 시설을 이용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죠. 민영이가 각막 혼탁인데 시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또 민영이가 대비가 낮은 자료들을 볼 때 좀 어려움을 느끼나요? 어떤 눈부심을 느끼나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학생의 안질환을 확인할 때에는 학생의 주된 안질환 외에도 부수적으로 다른 안질환들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질환에 따른 보기에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미수가 망막병증처럼 특정 안질환들은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가 망막증도 그렇고요. 우리가 피질 시각장애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또 차지 신드롬, 차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질환들은 이제 발달장애라든가 또는 뇌병변 장애 같은 것들을 중복장애로 수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질환을 고려해서 학생한테 필요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모와의 어떤 심층 상담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각평가 계획을 갖다가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의 안 질환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검토할 때 몇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하나는 안 질환의 진행성이냐 비진행성이냐 하는 것들입니다. 보통 뭐 백색증이라든가 또는 선천성 백내장, 각막 콘탁 이런 것들은 잘 진행하지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 시력이나 시기능 수준이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뭐 18포인트 확대자료를 사용했으면 올해에도 내년에도 18포인트 확대자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망막 색소변성이라든가 선천성 녹내장 같은 질환들은 매년 악화가 될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매년 시력이나 시야가 점점 많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뭐 18포인트를 사용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뭐 20포인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점점 시력의 변동이 오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조금씩 중재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의 안 종류에 따라서도 필요한 지원의 차이가 있고요. 같은 질환이라 하더라도 진행 정도에 따라서 또 필요한 지원이나 중재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부심을 많이 초래하는 질환도 있고요. 또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질환도 있고요. 주로 시력과 관련된 질환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질환들의 특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각막 콘탁이나 선천성 백내장이 주로 이제 시력과 관련성이 높은 질환들이죠. 시력 저하를 많이 가져오는 질환들이죠. 그래서 또 이런 질환들은 보통 대비감도 감소가 많이 일어나고요. 또 원인은 다르지만 눈부심을 또 많이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야 관련된 질환이 보통 여러분들 황반변성이라든가 망막색소변성증, 또 당뇨병성 망막증, 선천성 녹내장 이런 것들이 시야와 관련된 질환들이죠. 이런 질환들은 초기에는 시력이 양호합니다. 다만 시야만 좁아져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시야 손상이 중심부로 진행하게 되면 우리 시력 관련 질환들과 비슷하게 시력도 많이 저하되고요.
또 대비도 많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눈부심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각장애 학생들의 주된 원인 질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각막 혼탁이죠. 그래서 각막이라고 하는 거는 안구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창문의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각막 혼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창문이 혼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창문이 뿌옇기 때문에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각막 혼탁은 이제 대체로 비진행성입니다. 잘 진행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시력 저하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창문이 뿌옇다 보니까 이제 대비가 낮은 자료들을 보는 게 어려워요. 그 대비 감도가 낮습니다. 또 이제 각막이 이렇게 있으면 각막이 뿌연 부위가 있고 뿌옇지 않은 부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부위가 있고 뿌옇게 혼탁된 부위가 있죠. 이렇게 정상적인 부위와 뿌연 부위의 차이로 인해서 불균일로 인해서 빛이 산란하게 됩니다. 그 눈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각막 혼탁 아이들도 혼탁 정도에 따라서 눈부심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막 혼탁은 보통 시력과 관련된 질환이긴 하지만 이제 각막 혼탁 부위 중에서 특정 부위가 심하게 혼탁하다, 너무너무 혼탁하다, 그러면 이 부위로 안 보이겠죠. 그래서 혼탁한 부위를 조금 피해서 보는 중심의 보기가 필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력 저하라든가 대비 감도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확대해서 주는 게 필요하겠죠. 확대기기라든가 확대 자료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창문이 뿌옇기 때문에 각막이 뿌옇기 때문에 대비가 낮은 자료들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비 자료를 주거나 또 컴퓨터라든가 확대 독서기를 사용할 때에도 색상 대비를 고대비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백내장입니다. 자, 백내장은 이제 수정체가 혼탁해서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수정체라고 하는 것들은 안쪽 창문의 기능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창문이 역시 혼탁하게 되면은 뿌옇게 보이겠죠. 각막 혼탁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뿌옇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선천성 백내장도 대체로 잘 진행하는 편은 아닙니다. 비진행성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창문이 혼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시력 저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은 대비 감도. 그래서 대비가 낮은 자료들을 보는 게 조금 어렵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체가 혼탁한 부위가 있고 정상적인 부위가 있으면 이 두 개 부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균일하지 않아서 빛이 산란하는 눈부심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체 혼탁이 심하면 심할수록 아이들이 눈부심 문제라든가 또는 시력 저하가 더 심하겠죠. 또 대비 감도도 더 낮아질 것이고요. 네, 각막 혼탁과 동일하게 이제 수정체가 이렇게 있으면 특정 부위가 심하게 혼탁하다, 너무너무 혼탁하다. 그러면 이 혼탁한 부위를 피해서 주변부로 보는 중심의 보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막 혼탁 아동이나 백내장 아동 중에서 정면에 있는 사물이나 자료를 볼 때 살짝 고개를 돌려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특정 부위가 혼탁이 너무 심해서 주변부로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쨌든 백내장은 기본적으로 시력이 많이 저하되는 질환이죠. 시야보다는 시력에 문제가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대기기나 확대 자료를 제공하는 거고요. 또 대비가 감도가 낮기 때문에 고대비 자료를 제공해야 되고 또 컴퓨터나 확대 독서기를 사용할 때에도 색상의 대비를 고대비로 설정을 해서 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무홍체증입니다. 자, 홍채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은 질환이죠. 홍채의 기능은
자, 홍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빛의 양을 조절한다 그랬죠. 그래서 동공이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빛의 양을 조절해야 되는데, 자, 홍채가 잘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빛이 과도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빛이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햇빛이 비치는 방향을 향해서 전방의 물체를 바라보면 햇빛이 눈에 비치다 보니까 전방의 물체가 여러분들 뿌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시력 저하의 문제를 갖고 오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무홍체증도 일반적으로 잘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무홍체증 아동들이 안구진탕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안진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홍채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눈부신 문제를 많이 호소합니다. 보통 조명이라도 굉장히 눈부시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을 볼 때에도 표준 수준의 밝기를 설정을 해도 눈부시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눈부시기 때문에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시력 저하가 일어나고요. 또 마찬가지로 너무 밝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비가 낮은 자료나 대비가 낮은 시설물들을 잘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눈부심을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라든가 또 홍채의 기능을 다 대신하는 그 빛을 조금 차단할 수 있는 홍채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창이라든가 형광등을 머리 뒤쪽에 두는 등진 자리에 배치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교실에서 또 조금 어두운 자리에 배치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평균보다 낮은 밝기를 선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대 독서기나 또는 컴퓨터 모니터를 사용할 때에는 표준 밝기 수준보다 조금 더 낮게 설정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이랑 모니터의 밝기를 한 단계씩 한번 낮추어 가면서 어떤 밝기 설정에서 가장 편안하게 잘 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테스트하면 되겠죠. 자, 네 번째 질환이 이제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눈에는 이제 방수라는 액체가 눈 속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 생성이 된 방수라는 액체가 눈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구, 눈 안에 계속 이 액체가 쌓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구가 풍선처럼 계속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게 되면 눈 안쪽에 압력이 상승을 하면서 망막 뒤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 시신경이 있다 그랬죠. 이 시신경을 압박해서 시신경이 죽게 됩니다. 죽을 때 주변부부터 시신경이 손상이 되는 거죠. 주변부, 망막 뒤쪽에 있는 주변부에 있는 시신경이 죽게 되면은 주변부에 있는 정보들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뇌로. 그러면은 망막의 주변부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변 시야 손상과 관련된 것들이죠. 시야가 점점 더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 좁아지겠죠, 나중에 진행되면 이렇게. 결국에는 굉장히 좁아지거나 또 실명할 수도 있죠.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녹내장은 점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인데 초기에는 시력이 좋습니다. 시야만 좁아지고요. 근데 중심부까지 시신경의 손상에 대해서 시야가 좁아지면 그때는 시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대비감도도 많이 감소하고요. 눈부심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밝은 조명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눈부심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정과 학교에서는 보통 이 정상적인 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먹거나 약물을 눈에다 넣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제 시간에 넣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기능 훈련이 필요합니다. 투시나 주사라든가 추적 같은 시기능 훈련이 나중에 심해지면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 결국은 이제 시야 손상이 중심부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시력도 나빠지기 때문에 또 확대 자료나 확대 기기를 사용하는 것들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신경 위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망막 뒤쪽에 시신경이 있다 그랬죠? 근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시신경 위축, 시신경이 손상이 되면은 그 손상된 부위는 망막에 있는 정보를 뇌로 전달하지 못해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 보통 이제 시신경 위축이 있는 사람들이 시력도 나쁘지만 보이지 않는 암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신경 위축은 비진행성이고요. 녹내장이 아닌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암점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심부에 암점이 있으면 중심의 보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밝은 조명을 선호하지만 역시 눈부심이 있기 때문에 눈부심을 낮추는 전략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용 스탠드를 제공하지만 또 눈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명이 직접 눈에 비치지 않게 조명 등의 위치를 잘 조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력 저하를 동반하기 때문에 확대기기나 확대 자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자, 여섯 번째가 시로장애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신경이 망막 뒤쪽에 시신경이 있다 그랬죠. 이 시신경이 나중에는 4개의 다발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눈의 절반이 한쪽 뇌로, 또 다른 쪽 뇌로, 좌뇌로 가고요.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 눈 같은 경우도 물체를 보게 되면 그 정보가 시로를 통해서 하나는 우뇌로, 하나는 좌뇌에 있는 CP줄로 가서 정보를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신경이 망막 뒤쪽에 있는 시신경이 이렇게 4개의 왼쪽 눈에 2개, 오른쪽 눈에 2개, 4개의 다발로 묶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여자들이 머리를 4갈래로 따는 것처럼. 그래서 이 4갈래로 된 시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보통 절반이 보이지 않는 이런 반맹이 많이 나타납니다. 반맹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는 4분의 1맹이라고 해서 이렇게 4분의 1이 보이지 않는 4분의 1맹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반맹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잔존 시야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교실에서 자리 배치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교사가 1대1로 개별 지도할 때 또 교사도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게 낫겠죠. 교사의 위치나 교재 교구를 제시하는 위치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리 배치를 할 때는 여러분들 어디에 배치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칠판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칠판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교실 가운데 좌석, 왼쪽 좌석, 오른쪽 좌석이 있다 그러면 어디 배치해야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교실 중앙에서 약간 좌측에 배치를 하게 되면 시야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효과적으로. 교실 자리 배치에도 이렇게 고려할 수가 있고요. 또 시기능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확대경을 사용하거나 또는 확대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야가 좁은 질환들은 시기능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복도를 걸어갈 때 왼쪽에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아서 잘 부딪히겠죠. 그럼 주기적으로 뭡니까? 고개나 눈동자를 왼쪽으로 돌려서 좌측을 보면서 이동하는 그런 추시 훈련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시기능 훈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로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즘 렌즈를 안경에다 부착을 하게 되면 이 안 보이는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확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너무 이제 안경 광학적인 안경사들의 어떠한 범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프리즘 렌즈를 사용하면 시야를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질 시각장애입니다.
사실 미국이라든가 외국에서는 피질시각장애 학생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피질시각장애 학생들이 많지 않지만 향후에 이제 외국처럼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들 피질은 뇌에 있습니다. 뇌에서 시각 정보를 판단하는 게 바로 이 피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과라고 하는 이 과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게 망막의 결상이 되고요. 망막에 결상된 정보가 시신경과 시로를 통해서 뇌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뇌에서 시피질이라고 하는 곳으로 정보가 전달이 돼서 여기서 물체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물체를 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안구가 정상이라도 또 시신경과 시로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시각 정보를 판단하는 시피질, 대뇌에 있는 시피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봐도 본 거를 잘 모르는, 빨리 판단하지 못하는,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질 시각장애는 결국은 뇌의 어떠한 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 장애나 뇌성마비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를 수반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고요. 피질 시각장애 학생들은 빛에 대한 주의 집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런 테이블을 활용해서 빛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면 주의 집중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 원거리보다는 근거리에서 아이들이 주의 집중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재 교구를 제시할 때 학생과 좀 가까운 거리에서 제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주의 집중이나 또 교구 내용들을 잘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질시각장애 학생들은 여러 감각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게 되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정보, 청각 정보 이런 것들을 동시에 제공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멀티미디어 자료 같은 것들이죠.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각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교재 교구를 보여줄 때 먼저 시각적으로 교구를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학생들이 교구를 본 다음에 선생님이 청각 정보를 통해서 구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구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구어로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게 되면은 두 개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집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량의 정보를 갖다가 제시를 하게 되면 또 혼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정색 가리판을 사용해서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싶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려주게 되면은 학생들이 훨씬 더 필요한 학습 내용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림판을 사용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빨간색이라든가 노란 색깔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 개념을 지도할 때 이렇게 교재기구를 만들 때 이렇게 숫자에다 빨간 색깔 테두리를 친다거나 또는 사용하는 어떠한 물체를 노란색 그림으로 노란 색깔을 칠해서 사용한다거나 하게 되면 학생들이 주의 집중이나 이 숫자나 이 사물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변부 시야로 보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약간 고개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살짝 고개를 숙이거나 돌려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들을 조금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보라고 여러분들이 교정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이렇게 주변부 시야를 활용해서 보는 것들을 선호하고 이럴 때 더 잘 집중하고 사물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허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망막색소 변성증이죠. 이 질환은 유전 질환이고 반드시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의학이 발달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진행을 해서 실명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죠.
그래 막막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변부부터 손상이 되기 때문에 망막의 주변부부터 보이지 않아서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이렇게 점점 진행하면은 이렇게 점점 보이는 부분이 좁아집니다. 이 보이는 부분들이 이렇게 좁아질 때 마치 터널을 통과할 때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좁아지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터널 시야라는 말을 씁니다. 점점 이렇게 터널이 좁아져서 결국은 이제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력이 조금 양호하다가 이제 황반부까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부까지 손상이 되면은 시력이 급격히 저하가 되고요. 1, 2년 만에 그래서 이제 확대해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 이제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야 손상으로 시작되지만 시야 손상이 심해지게 되면 중심부까지 그러면 시력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대비감도도 감소하고요. 밝은 조명을 선호하긴 하지만 또 눈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시는 게 고려해서 중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결국은 실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명하기 전에 점자 교육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언제쯤 실시하느냐? 확대 자료를 가지고 학생이 자료를 읽을 때 같은 학년의 점자를 사용할 학생보다도 읽기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점자 교육을 시작할 시기라고 보시고 점자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수가 망막병증입니다. 미수가 망막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9개월이나 10개월 다 채우고 태어나야 되는데 6개월이나 5개월이나 7개월 만에 태어나는 거죠. 미수가로 출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체 전반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눈의 망막 부위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여러분들 제가 망막이 깨끗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잘 형성이 돼야지만 상의 결상이 됐을 때 망막에 잘 보인다 그랬죠. 망막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 저하를 가지고 있고요. 또 미수가 망막증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반장애가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망막이 충분히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막 박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체에 충격을 주는, 특히 머리에 충격을 주는 그런 체육 활동이나 신체 활동을 조금 삼가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망막박리죠. 자, 이제 망막박리는 보통 이제 고도근시 아동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이제 망막이 잘 접착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안구에 망막이 잘 부착이 되어 있는데 잘 부착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벽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망막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망막이 떨어지게 되면 그 부위는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시야 손상이 일어나고요. 또 망막이 떨어지는 부위가 벽지가 떨어지는 부위가 황반부, 망막의 중심부에 있는 황반이 떨어진다 그러면 황반부에 있는 망막이 떨어진다 그러면 시력도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비도 감소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 망막이 보통 이 좌측에 망막 부위에서 이제 좌측 부위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 떨어진 부위가 보이지 않는 거죠. 왜? 망막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체 상이 결상이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 망막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중심부에 여러 군데 망막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머리에 충격을 주는 활동들은 이제 피하는 게 필요하겠죠. 특히 체육 활동을 할 때 고려해야 되겠죠. 이런 아동들은. 이제 황반변성입니다. 자, 황반이 어딥니까? 망막이 있으면 망막의 가장 중심부를 갖다가 황반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황반이 가장 좋은 시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앙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황반부에 이제 변성이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운데가 이렇게 안 보이는
중심부 손상이 나타나죠. 중심부 손상, 중심부 암점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황반이 가장 좋은 시력이기 때문에 이 황반부에 손상이 오게 되면 시력도 급격하게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황반부에 문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대비감도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 시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또 눈부심도 느끼고요. 또 황반부에는 추체세포가 있죠. 추체세포는 밝은 데서 물체를 식별하는 기능도 있지만 색깔을 갖다가 구별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색깔들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에 암점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고개를 돌려서 보는, 주변부로 보는 중심의 보기가 필요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중심의 보기 방향은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는가? 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4장의 시각평가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심부에 암점이 있기 때문에 중심의 보기 같은 시기능 훈련이 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죠. 이제 당뇨가 생기면 결국에는 이제 망막 여러 부위가 손상이 됩니다. 이제 여러 부위에 손상이 되면 막막에 그 부위가 안 보이게 되겠죠. 안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암점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중심부에 암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암점들이 생기는데 중심부에 암점이 생기게 되면 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대비도 떨어지게 되겠고요. 이제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진행성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매년 평가를 해서 시력이나 시야 문제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확인을 하고 더 나빠졌으면 거기에 맞게 중재나 지원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당뇨병성 망막증은 결국은 이제 촉각이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점자를 읽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진행이 되면은 당뇨가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촉각이 둔감해지면 결국은 점자를 읽기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시력도 굉장히 나빠져서 묵자도 읽기가 어렵고 또 촉각이 둔감해져서 점자를 읽기도 어렵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디오 자료, 음성 자료 같은 것들 또는 이제 컴퓨터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 또는 데이지 플레이어 이렇게 같은 청각 활용 보조기기를 활용해서 이제 학습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백색증입니다. 그래서 백색증 아이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머리라든가 피부라든가 이런 톤들이 전반적으로 하얀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색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멜라닌을 합성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체 모발이라든가 이런 부위들이 백색을 띠는 모습을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망막의 색소도 마찬가지로 소실이 됩니다. 망막에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력 저하, 또 대비 감소, 대비가 낮은 자를 보는 게 어렵고요. 또 눈부심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비가 낮기 때문에 또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확대기기, 확대 자료들을 사용해야 되고요. 또 대비가 낮은 대비 자료를 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고대비 자료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는 독서 확대기를 통해서 고대비 색상으로 조절을 해서 보는 게 필요하고요. 또 착색 렌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글라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눈부심을 조금 줄여주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백색증 아동들은 햇빛에 의해서 화상이나 피부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도록 교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굴절 이상이죠. 이제 굴절의 기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수정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어릴 때 계속 가까이에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책만 오랜 시간 계속 보게 되면은 수정체의 두께가 가늘어졌다 두꺼워졌다 하는 이 조절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근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원시가 발생을 하고요. 또 이제 난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굴절 이상은 크게 이렇게 수정체의 두께 조절에 문제로 생기는 거고요. 정상적인 두께가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발생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안경으로 교정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근시를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근시를 교정을 해주면 조금 더 시력이 개선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정상적인 시력이 되는 건 아니고 약간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는 것이죠. 근시 아동들은 보통 오목 렌즈를 처방하고요. 또 이제 원시는 보통 노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볼록 렌즈를 보통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안경사들이 난시 교정 렌즈를 또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굴절 이상이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는 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경을 통해서 굴절 이상을 개선하면 시력이 약간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굴절 이상도 검사해서 안경 교정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안구 진탕증입니다. 안진. 단순히 이제 안진만 있어서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부수적인 안질환으로 안구 진탕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안구 진탕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불수의적인 움직임입니다. 목적 없이 눈동자가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정확하게 자료를 볼 때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죠. 두 번째, 또 계속 흔들려서 보이기 때문에 눈이 피로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안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학생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또는 어떤 줄무늬 어떤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안진이 증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교구에서 줄무늬 패턴을 좀 피한다거나 학생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진이 조금 더 줄어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안진은 정지점을 찾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정지점을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구 진탕증 아이들도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자료를 볼 때 약간 눈의 응시 방향을 살짝 좌우 상하로 약간 돌려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을 보지 않고 약간 다른 방향을 볼 때 이 안구의 떨림이 줄어드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갖다가 우리가 정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물이나 자료를 볼 때 약간 응시 방향을 돌려서 보는 이유가 그 방향이 기본적으로 안구의 떨림이 감소하는 정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점을 사용하는 훈련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한 점을 계속 바라보는 훈련, 이걸 한 점 주시 훈련이라고 합니다. 한 점을 계속 일정 시간 동안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안구의 떨림이 조금 더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구 진탕증 학생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을 때 또 글줄을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라인 가이드라든가 타이포스코프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청각장애 원인 질환입니다. 우리가 맥롱 또는 농맹이라고 표현하죠.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시청각장애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질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셔 증후군이고요. 다른 하나는 차지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은 유전성이고요. 계속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서 시력이나 청력 손실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헬렌 켈러처럼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시각장애 학생들한테 사용하는 특수교육 중재, 청각장애 학생에게 사용하는 특수교육 중재, 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촉수와 같은 독특한 의사소통 기술을 갖다 교육하는 게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하는 게 필요하고요. 진행성이기 때문에 매년 시력이나 청력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평가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시각장애의 원인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질환별 교육적인 문제라든가 또 교육적인 지원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좀 정독하셔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안 질환에 대해서 배웠고요. 과연 이제 안 질환에 따라서 저시력 학생들이 보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시력 체험 환경을 통해서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드보드지나 필름을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극장에서 쓰는 3D 안경 있죠? 3D 안경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고글 형태의 저시력 체험 안경을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때는 보통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해당 학년의 교과활동, 일상활동들을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정해서 직접 체험해 보면은 이런 안질환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또 해당 활동을 할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장애 이해 교육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